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여행 도시 방콕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런던보다 더 많이요. 오늘은 이 방콕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방콕이란 도시 자체에 대한 가이드요. 방콕의 정식 명칭은 크롱탭 마하나콘 아몬 라타나코신 마힌타라 유타야 마하딜로포 노파라 나자타니 프리롬 우돔 라차니 웨트 마하사탄 아몬 피난 아와탄 사친 사카시티타야 미사누칸 파라쉿입니다. 길죠? 줄여서는 크롱탭 마하나콘 혹은 그냥 크롱탭이고요. 이름의 뜻은 천사의 도시, 위대한 도시, 영원한 보석의 도시, 인드라 신의 난공불락의 도시, 9개의 고귀한 보석을 지닌 장대한 세계의 수도, 환생한 신이 다스리는 하늘 위에 땅을 집은 담을 왕궁으로 가득한 기쁨의 도시, 인드라가 내리고 비슈 바카르만이 세운 도시입니다. 방콕은 외국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태국의 정중앙에 있어 푸켓, 치앙마이 등 다른 지역과 연계하기도 편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양지와는 거리가 좀 있는 완전 대도시지만 주변에 파타야 같은 휴양지를 끼고 있어 도시뿐만 아니라 바다와 액티비티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아주 남쪽에 있어 항상 덥습니다. 기후를 요약하자면 조금 덜 더움, 아주 더움, 더움이라 할까요? 방콕의 우기는 우리의 여름과 비슷하지만 좀 더 길어요. 5,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덥고 습하고 비가 자주 내리고요. 이건 그냥 랜덤이에요. 우기에도 어떨 땐 하루 종일 맑지만 어떨 때는 비가 자주 왔다가 그쳤다가 자주 왔다가 그쳤다가 합니다. 우리의 겨울 기간은 방콕에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4월 전후로 특히 덥습니다. 이때 태국의 설날인 송크란 축제가 열립니다. 물축제로 유명하죠. 방콕의 면적은 서울의 2.5배로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 830만의 메가시티예요. 하지만 여느 대도시가 그렇듯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은 도시 중앙지역이라 실제로 돌아다니게 되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방콕의 입구는 두 곳입니다. 북쪽의 돈무안 국제공항, 그리고 동쪽의 수완나품 국제공항. 역할로 따지자면 돈무안이 김포, 수완나품이 인천입니다. 한국 출발 항공편은 에어아시아가 돈무안에 도착하게 되며 나머지 이스타나 진에어 같은 저가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이항공이 전부 이 수완나품에 도착합니다.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수완나품에서는 공항 철도가 방콕 시내까지 이어지지만 돈무안에서는 아직 지하철편이 없어요. 현재 개통 예정이지만 2019년 8월 현재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돈무안에서는 택시 혹은 공항버스로 시내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택시는 교통 상황, 목적지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3,400바트 정도는 생각하는 게 좋고요. 3,400바트는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입니다. 공항버스를 탑승한다면 A1, 2, 3, 4 총 4개의 노선을 통해 카오산이나 시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인 30바트입니다. 또 돈무안과 수완나품을 서로 이어주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으며 도착 공항에서 출발하는 티켓이 있어야 탑승 가능합니다. 수완나품에서 돈무안 가는 셔틀을 타려면 돈무안 공항에서 출발한 티켓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도를 좀 더 좁혀볼까요? 왼쪽에 S자로 휘어진 짜오프라야 강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이래저래 얽힌 지하철 노선이 보입니다. 먼저 도시에서 서쪽으로 튀어나간 부분이 바로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는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카오산입니다. 지명으로 따지면 방콕의 그 어떤 지역보다 유명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 유명세와 달리 방콕 중심 시내와는 떨어져 있어요. 배낭여행자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왕궁 근처에 있어 고층 빌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낮고요. 현지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은 장소예요. 특히 서양 사람들이요. 카오산 거리 자체는 몇백 미터 되지 않는 길 하나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문화와 거리가 확산되어 현재는 옆에 람부들이나 박람푸까지 모두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렴한 먹거리, 게스트하우스, 마사지 등 고급 쇼핑을 제외하면 모든 게 다 있어 아예 여기서만 먹고 자며 시간을 보내는 여행자도 많습니다. 아래에는 왕실구역, 바로 로열시티입니다. 그 유명한 방콕 왕궁 왓브라케우가 여기 있고요. 그 외에도 왓포, 왓아룬 등 아름다운 사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짜오프라야 강변에 여러 사찰, 사원, 오래된 시장이 강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강을 따라 조금 더 내려오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방콕에서 가장 이색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차이나타운 분위기 자체는 딱히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중국틱한 먹거리가 많아요. 하나 장점이라 하면 지하철 MTR이 차이나타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구시가지들은 지하철이 지나지 않아 교통이 꽤나 불편하거든요. 다음은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는 꽤 넓은 편이고 여러 구역이 있지만 지하철이 촘촘하게 놓여있어 이동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다만 교통량에 비해 길이 좁아 한가한 시간을 빼면 일반 차량은 정말 많이 막힙니다. 먼저 사얌입니다. 사얌은 방콕의 최고 중심지예요. 사얌에서 오른쪽으로 칫롬, 플런치까지 각종 온갖 호텔, 쇼핑몰이 이어집니다. 사얌 파라곤이나 스퀘어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런 대형 쇼핑몰은 때깔이 좋고 시원한 만큼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요. 보통 길거리에서 한 끼 먹을 때 메뉴 한 개 100바트씩 4,000원씩 쓴다면 이 안에서는 300바트, 400바트 가격이 팍팍 올라가고요. 물론 쇼핑몰이니만큼 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어 태국 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행 경비가 여유로운 분들에겐 이런 곳만한 데가 없죠. 지도 보면 중간에 운하가 있는데 운하 위쪽으로는 빠뚜남 시장을 비롯해 로컬들이 주로 활동하는 구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컬 식당들, 중저가 호텔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에라완 사원은 쇼핑을 좋아하지 않아도 한번 들러볼 만합니다. 나나, 아속, 프롬퐁. 이 구역은 좀 복잡한 곳이에요. 체류하는 외국인도 많고 유흥가도 몰려있고 쇼핑몰도 많고 참 설명하기 힘든 공간입니다. 수완나푼 공항이나 다른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도 좋아요. 태국 음식이 아닌 외국 음식점도 아주 많고요. 프롬퐁의 엠코티어 엠포리움이나 아속의 피어 21 같은 쇼핑몰, 푸드코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가게도 정말 많아요. 또 같은 시설이면 사얌보다는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숙소를 이 지역에서 선택합니다. 다만 곳곳에 유흥가가 많으니 가족분들이면 거리를 다닐 때 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여기 있는 고급 스파 브랜드 렛츠 릴렉스와 헬스랜드는 항상 마사지를 받을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통로와 에카마이. 통로와 에카마이는 방콕에서 가장 힙한 곳이에요. 분위기 좋은 음식점, 편집샵, 카페들이 몰려있는 곳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카오산과 비슷하지만 좀 느낌이 다른 장소라 생각해요. 밤에는 나이트클럽, 그냥 클럽 등 밤문화가 활성화됩니다. 에카마이는 통로 옆에 있지만 조금 덜 다듬어진 느낌이고요. 이 두 곳으로 올 때는 그냥 목적지 없이 무작정 둘러본다기보다 어디 갈지 좋은 장소를 미리 정한 다음 그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통로에는 제가 방콕에서 제일 좋아하는 루프탑바 옥타브가 있습니다. 에카마이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는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타야예요. 나나부터 에카마이 너머까지 시내를 관통한 도로가 바로 스쿠밋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을 통틀어 스쿠밋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도로와 나란히 이어지는 연두색 BTS 노선 역시 스쿠밋 라인입니다. 이 노선이 방콕 여행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 중 하나입니다. 스쿠밋 라인을 따라 반대쪽 모치소로 이동하면 아주 큰 전통시장 짜또짝 주말시장이 나옵니다. 제가 방콕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장이에요. 관광객도 많지만 로컬들도 많고 규모도 아주 큽니다. 의류, 액세서리, 펫, 인테리어, 기념품, 구획이 자잘하게 나눠져 있고 방콕에서 구경하는 거의 모든 상품들을 다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시장이 아닌 그냥 일반 시장이며 오픈 시장이 한정적이니 미리 꼭 시간과 휴일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동쪽 여기 태국 문화센터 쪽에 라차타 로파이 야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야시장 이미지에 가까운 곳이에요. 저녁에 열고 먹거리 많고 시끌벅적한 펍도 있고 다만 중국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속에서 지하철을 탄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쪽의 사툰, 실롬입니다. 사얌과 마찬가지로 고급 호텔들이 많아요. 시내 쪽에도 강을 따라서도요. 호텔 숙박이 아니라면 관광 차원에서 낮에 들릴 곳은 크게 없지만 고급 호텔들의 유명한 루프탑바가 많으니 밤에는 한 번쯤 들리게 되겠네요. 특히 여기 반얀틀에 있는 버티고와 문바, 그리고 레부아 에스테이트 타워에 있는 시로코 스카이바가 유명합니다.
룸피딩 공원은 방콕 중심 시내에서 가장 큰 공원이에요. 일주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두 번 여유롭게 구경할 만합니다. 아시아티크는 그냥 야시장이라기보단 야외 아울렛과 시장이 합쳐진 느낌이에요. 깔끔하고 분위기도 조금 로맨틱해요. 식당들은 로컬 식당이라기보단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와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 로컬 노점 음식들이 많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이콘 사이암은 방콕을 대표하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특이하게 완전 강변에 있을 뿐더러 시내와는 반대쪽에 있어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생겨 쇼핑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천국일 거예요. 사톤을 통과하는 MRT 중 사판 탁신역은 짜오프라야 강을 운행하는 수상버스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센트럴 피어예요. 여기서 좀 더 남쪽에 있는 아시아티크 야시장, 초대형 쇼핑몰 아이콘 사이암 등 핫플레이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물론 북쪽에 있는 카오산이나 왕궁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콕의 교통은 크게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버스와 택시, 툭툭. 첫 번째 유형의 교통수단은 방콕 전역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버스랑 택시가 뭔지는 뭐 다 아실 거고요. 툭툭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만 방콕 시내 교통이 혼잡한 만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첫 번째 수단 모두는 바쁜 시간에는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 지하철, MTR, 지상철, BTS입니다. 그리고 공항철도도 있어요. 건설되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깨끗하고 빠르고 시원합니다. 내 목적지에 이 철도 노선만 있다면 최고의 교통수단이죠. 단, 구시가지, 카오산과 왕궁 쪽으로는 아예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수상버스와 운하버스예요. 수상버스는 짜오프라야 강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남쪽으로는 아시아티크부터 북쪽으로는 카오산까지 관광객용 노선도 있고 로컬 노선도 있고 특별 노선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해 아마 제일 헷갈리는 교통수단일 거예요. 1,000원 미만의 저렴한 운임이고요. 특히 지하철이 안 다니는 카오산, 왕국 쪽을 운행하는 정기 교통수단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판탁신에서 수상버스와 지하철이 만나긴 하지만 카오산부터 사판탁신까지는 시간이 3-40분씩 걸려요. 그래서 하루 코스 안에서 한두 번 이동하는 용도로는 좋지만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이동할 때 자주 탈 만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쪽 구간은 택시나 버스 타는 게 더 좋아요. 운하버스는 시내 항복판을 가로지르는 미니 수상버스입니다. 이렇게 길게요. 메이저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교통수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팁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콕 가이드는 여기까지예요. 어떤가요?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여러분이 처음 여행을 계획할 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트립 콤파니 여행 가이드에서 교통이나 마사지, 음식 여러 영상들을 볼 수 있으니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고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세요.